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정훈입니다. 오늘 르노 삼성차의 SM6 준비했습니다. 1.6 TC인데요 1.6의 터보 엔진을 장착한 고성능 모델입니다. 알고 있기로는 SM5의 후속으로 개발이 된 차인데요, SM5를 살리고 SM6으로 차 이름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라인업에 차 한 대가 더 추가됐다는 얘기죠. SM5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SM5를 계속 생산해서 라인업을 유지를 하고 SM6를 그 위에 포지셔닝 하겠다는 전략이죠. 모델 라인업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 르노 삼성의 입장에서는 모델 하나가 아쉬운 그런 입장이죠. 어떻게든 SM5의 그동안의 명성도 있고 전체 라인업을 유지하고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5를 유지를 하고 6를 추가한 겁니다. 자, 디자인은 아주 처음에 발표된 이후에 대체적으로 호평이 전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르노가 탈리스만으로 이 차를 개발하면서 심혈을 기울였던 것을 디자인 자체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용인 에버랜드의 와인딩 코너를 달리고 있습니다. 코너 잘 타는데요. 한계를 만나려면 속도가 제법 높아야지 그런 한계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선을 넘을 때 좀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나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거슬립니다. 프리온 서스펜션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토션빔의 어떤 약점을 느끼기보다는 토션빔을 잘 만져서 잘 튜닝을 해서 한국 도로에 잘 맞도록 튜닝을 제대로 해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서스펜션과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로 바꿨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주행 모드마다 실내 조명이 달라집니다. 이 차선 밟으면서 달릴 때 드르륵 거리는 소리가 상당히 거슬리는데요, 없는 게 낫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엔진 사운드가 제법 힘있게 들립니다. 차 내에 앞쪽에 스피커를 통해서 엔진 사운드를 보조하는 음향을 함께 내보내기 때문이죠. 아주 거칠지는 않지만 힘있는 그런 사운드를 느끼게 됩니다. 자, 킥다운을 하면 킥다운 버튼이 밟히고 6000rpm 터치를 하고 레디존이 시작되는 6000rpm을 터치를 하고 내려갑니다. 가속하는데 힘이 부족하는 일은 없습니다. 1.6 엔진이라고 약보다가는 다칠 법한 그런 제법 야무진 성능을 보여줍니다. 시속 100을 한번 체크해보죠. 패들 시프트가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느끼게 하네요. 센터 페이시 자체가 하나의 모니터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가지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참 좋은데요, 운전 초반에 처음 이 차를 접할 때는 이런저런 기능들을 적응하기까지
시간도 좀 필요할 테고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가끔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를 닮고 싶었던 걸까요? 혁신의 상징 전기차 테슬라의 센터피시아가 하나의 모니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런 부분을 연상케 하는 그런 구성입니다. 마사지가 작동을 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자동차에 마사지 시트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운전자의 몸이 시트에 완전하게 밀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사지의 효과가 이렇게 생각만큼 클 수는 없기 때문이죠. 컴포트 모드에서 차의 가속 반응은 확실히 한 템포 늦습니다. 약간 긴장을 푼 듯한 그런 느낌. 시속 120 정도인데요. 바람 소리 거의 없고 도면 마찰음 정도가 실내로 들어오는 수준입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가격이라고 르노 삼성차의 박동훈 부사장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아주 작정을 하고 가격을 만들었다, 가격을 결정했다 라는 얘기인데요. 가솔린 모델의 경우 2,400만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평가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좀 더 가격을 경쟁력 있게 책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랜저나 K7까지 함께 겨냥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에 파급력이 꽤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시트는 몸을 참 딱 좋은 수준으로 받쳐줍니다. 편안하게 있다가 특히 코너를 주행할 때는 시트의 옆 날개 부분이 어깨 밑으로 허리, 옆구리 이런 부분들을 잘 지탱해 줍니다. 자, 핸들은 2.6회전 정도 합니다. 2.8회전 정도 하는데요. 살짝 예민한 정도의 조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속 100km, RPM은 2000에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주행 모드를 이코노미로 바꾸면 RPM이 표시가 안 되는군요. 실내는 충분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만들어냈습니다. 차급에 비해서 말이죠. 중경차로 포지셔닝을 한다면 제법 고급스럽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가죽 시트에 가죽 핸들, 스티치가 되어 있는 대시보드, 이런 재질들, 손끝으로 느끼는 감촉도 그렇고 제법 고급스럽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엔진은 차가 멈추면 엔진이 서는데요, 홀드 모드가 없습니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바로 시동이 걸립니다. 프랑스 르노가 만들고 한국의 르노 삼성차가 조금 더 손을 봐서 한국형으로 만든 SM6입니다.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는 진행 방향, 현재 속도, 차선 이탈 방지 장치 작동,
크루즈 컨트롤의 작동, 이런 표시들이 되어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표시창도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어서 자기 체형에 맞도록 세팅을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메뉴입니다. 원하시는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음악 음악 메뉴입니다. 듣고 싶은 것을 말씀해주세요. 3번 트랙 죄송합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번 트랙 듣기 선택하신 트랙을 재생합니다. 네, 이렇게 음성 인식 기능은 좀 오류가 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SM6 1.6 TC 터보 모델 상당히 매력 있어 보입니다. 달리고 싶은 젊은 아빠의 차로 손색이 없겠습니다. 패밀리 세단으로 평소에 이용을 하면서도 달리고 싶을 때 충분히 어떤 그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중형 세단으로서 게다가 고급감까지 갖추고 있어서 나름대로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6 터보 시승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잠시 후 2.0 모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6 2.0 모델 다시 바꿔 탔습니다. 150마력이죠. 1.6 터보의 190마력보다 약 40마력 정도 힘이 출력이 떨어지는 모델이지만 실제로 느끼는 힘은 그만큼의 차이를 느끼기는 힘듭니다. 이 차도 나름대로의 성능 파워를 가졌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자, 2.6과 1.6과 2.6 좀 포지셔닝이 묘합니다. 다운사이징한 1.6 엔진에 터보를 얹어서 상위 모델이 됐죠. 상위 트림으로 배치를 했고 2.0 주력 트림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1.6 터보가 SM6의 이미지 리딩, 이미지를 구축하는 그런 상징적인 고성능 모델이라고 한다면 2.0 모델은 좀 더 볼륨을 지향하는 이제 주력 모델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2,400만원대에서부터 3,000만원대 사이에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요. 오르막 언덕길을 킥다운을 하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7단 DCT, 습식 DCT를 적용을 하고 있죠. 독일의 게트락사가 만든 변속기입니다. 아주 나름 파워풀하게 언덕을 잘 치고 올라갑니다. 조금 더딘감이 있는 것은 이 차의 어떤 출력 플러스 지금 성인 3명이 탑승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지체 이 정도는 느끼게 됩니다. 아주 과격한 코너인데요. 잘 붙어갑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코너를 공략을 했는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엔진 소리가 좀 더 살아나죠. 자, 6단을 터치를 하고 내려갑니다. 자, 스포츠 모드에서는 아무래도 패들 시프트가 있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차를 다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혹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능을 뽑아내는 그런 반응을 느낄 수 있습니다. (150마력의) 힘이
충분합니다. 이 정도라면 제로백이 9.4초, 약 9초대의 제로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형 세단에서 9초대의 파워라면 부족하지 않다, 부족하지 않은 저스트 파워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원할 때 필요한 만큼의 힘은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변속의 변속 레버의 이 변속감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합니다. 가속할 때 변속 레버를 통해서 약 5000rpm을 넘기면 변속 레버를 통해서 진동도 제법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힘을 끝까지 뽑아낼 때 진동이 타고 변속 레버까지 전달이 된다라는 얘기죠. 가속 시의 차체 안정감, 흔들림, 그리고 노면의 쇼크를 받아내는 능력 아주 우수합니다. 쿠션 비민이 뭐니 서스펜션에 관한 그런 우려는 제가 보기에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겠다라고 판단이 드네요. 아까 빠르게 코너를 돌아 나가는 중에도 뒤쪽에 어떤 구동력이 흔들린다 내지는 좀 뒤틀린다 이런 느낌을 전혀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그만큼 차체의 네 바퀴가 잘 지탱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것은 뭐 뒷차축, 일체식 차축이지만 일체식 서스펜션이지만 나름대로 잘 튜닝을 해서 최적의 구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내 공간 중형 세단에 걸맞는 아주 여유 있는 공간 확보하고 있고요. 뒷좌석도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필요한 공간 확보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앞좌석의 센터 터널을 중심으로 한 공간은 운전자의 오른쪽 무릎, 조수석의 왼쪽 무릎 조금 답답하다 내지는 좀 부딪힌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센터페시아의 구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SM6를 내놓으면서 르노 3성차가 아주 자랑을 엄청나게 했는데요. 심지어 EQ900에 견줄만한 그런 장치들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EQ900이면 사실 에쿠스의 후속 모델인데요. 그 정도의 급에서나 사용한 옵션들을 이 차에도 적용했다라는 게 르노 삼성 측의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레이저 블레이징입니다. 레이저 용접을, 지붕을 레이저 블레이징으로 처리를 해서 어떤 강성을 확보했고 디자인적인 보는 측면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REPS, 렉앤피니언의 조향장치에서 렉의 모터를 적용을 해서 조향을 보조하는 그런 방식의 조향 시스템을 적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형차, 저가형 차에 흔히 사용하는 칼람에 모터가 달려있는 CRES가 있고요, EPS가 있고요, CEPS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고급차에 좀 더 묵직한 조향감을 주는 REPS가 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차는 EQ900처럼 REPS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 밖에 마사지 시트도 좀 더 기능을 개선을 해서 좀 더 확실하게 작동을 하도록, 마사지 받는 느낌을 더 받도록 이제 만들었다라는 게
르노 삼성 측의 얘기입니다. 그만큼 고급스럽게 차를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본다면 1.6이 좀 더 고성능을 내는 그런 배기량이 작지만 고성능을 내는 상위 트림으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2.0은 그 좀 더 대중적인 보편적인 소비자들을 위한 모델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의 성능도 역시 거기에 맞추어서 잘 세팅이 된 것 같고요. 군데군데 조금 군데군데 약간의 허점이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높게 잘 만들어진 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단도직입입니다. 르노 삼성차가 고급을 지향하면서 이 차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틈새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제일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 차의 성격을 얘기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앞유리와 지붕이 만나는 면에 틈새가 제법 있습니다. 손가락이 좀 드나들 정도이기도 한데요. 외부 소음이 들어오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급차라면 이런 틈새의 마무리, 이런 만듦새가 좀 더 완벽하고 야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약간 허점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차의 주행 모드를 조작을 할 때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주행 조작 방법이 직관적이지 않고 두 번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버튼을 눌러서 메뉴 버튼을 찾아서 다시 터치를 하고 그 뒤에 변속이 되는 방식이어서 좀 더 직관적이고 한 번에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어야지 운전할 때 좀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히 이 차를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